수십 년 전 우리와 주변 국가에 말하지 못할 수준의 상흔을 남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한 나라는 서서히 침전하며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겠다는 등 아직도 민폐를 끼치는 반면 한 나라는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며 문화, 군사, 경제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죽하면 그 나라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취직하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현지 극우 언론에까지 소개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쟁력 약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 각종 경쟁력 지표에서 한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국 사람들이 예전처럼 난리치며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도 올라올 정도입니다. K-팝 등 문화의 힘은 이미 그 옛날 일본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기를 한참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에선 한국 걸그룹을 모방한 짝퉁 K-팝 그룹을 데뷔시켰다가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처참한 현실과 앞으로의 모습을 조망하는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들로 골라서 현상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바로 얼마 전 일본 일간지에 충격적인 헤드를 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라는 기사인데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것도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일본 여성들이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한국인들이 돈을 벌러 왔지만 앞으로는 거꾸로 될지 모른다고 쓴 적이 있다. 이게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 라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한파 언론에서나 나올 글이다 라며 애써 현실 부정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기사는 일본 일간지 중 보수, 우익, 반공, 혐한 성향이 가장 심한 신문으로 알려진 산케이 신문에 올랐던 기사였는데요. 워낙 일본의 넷 우익과 혐한들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발휘하는 영향이 꽤 큰 편이고 일본 젊은 층들의 우경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까지 듣는 언론인 산케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라니 요즘 상황은 정말 일본이 한국에 판정패를 당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최근 젊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은 단순히 30년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아 부모가 받던 대졸초임을 지금 자녀 세대도 똑같이 받는 경제 원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꼬집는데요. 그보단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 동경이 배경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이 확산되며 한국 이미지에 호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입니다. 코로나 통제 완전 해제 후 서울의 관광 명소에는 이미 이런 젊은 일본 여성들이 가득하며 또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제법 할 수 있다는 점도 조명합니다.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게 아닐까 겁이 난다는 고백도 함께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 내 노익들의 패배 인정은 생각보다 꽤나 널리 퍼진 풍조인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최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조적인 글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한국인들이 요즘 일본에 침착한 태도라는 글을 올리며 한국인들이 최근 들어 일본에 크게 관심이 없고 침착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키보드 배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모인 것은 놀랍게도 일본은 이미 한국인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 하나는 역시나 대졸 초임 이야기였습니다. 급여 수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돈이 돌고 경제가 돌며 성장하는 경제학자 로머의 경제발전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할 정도의 선진국이 됐다. 한국에선 이미 일본을 빈곤 노인 국가로밖에 보지 않을 걸이라는 등 자주 하는 의견을 내놓았죠. 이들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본 내에도 이런 의견이 적잖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일본과 한국에서만 체감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 지표를 조사하는 스위스 경영대학원의 세계 경쟁력 순위를 보더라도 일본을 초월한 한국의 성장세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난 6월 말 공개된 랭킹은 총 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는데 한국은 28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듯 그래도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다라는 등의 자주 하는 의견만 가득하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 순위가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담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한국은 끊임없이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국가인 반면 일본은 점점 쇠퇴하는 일만 남았다는 점입니다. 서양 선진국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도 이 차이가 확실하다는 점 말이죠. 그런데 이런 패배주의는 이미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일본 부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같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데 홀로 옛날 방식을 답습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는 장인 정신이라는 멋진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서는 계속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브랜드라 해도 일본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가전시장 역시 갈라파고스의 대표주자입니다. 산요, 도시바, 내셔널, 소니, 파나소닉 모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브랜드 물건을 선물해준다고 하면 저는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당장의 중고장터에서 얼마에 되팔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본 기업 대부분은 수출이 아닌 인구 1억 3천만 명만을 위한 내수 특화 제품에 목매며 매출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도 이에 호응해 일본 제품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 기업 제품보다 훨씬 좋아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일본 방송에서 거리를 지나가던 일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와 브랜드명을 가린 채 제품 스펙과 가격만 보여주며 어떤 냉장고를 선택하겠느냐 물었는데요.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브랜드명을 가린 채 선택하라고 한 결과와 브랜드명 노출 후 결과가 사뭇 달랐기 때문인데요. 제품 스펙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가격에 용량이 크고 디자인이 예쁘며 새로운 기능이 많은 한국 제품을 선택했던 일본인들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바로 선택을 철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형태가 상류층에 가까울수록 일제를 선호하지 않는 형태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일본의 유명 연예인은 집을 공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60평에 달하는 그의 집안 곳곳에 놓인 가전이 전부 한국 제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장 네티즌의 반응은 반으로 극명히 갈렸습니다. 일본인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한국 가전제품으로 도배를 해놓고 살다니 괘씸해.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일본 기업이 이걸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일본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한국 가전제품을 쓸걸? 검소한 걸 중요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소비 행태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 점유율을 조용히 높여가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거든요. 인상적인 것은 일본에서 잘 팔리는 제품이 중저가 제품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LG의 경우 가격대가 비싼 시그니처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으며 삼성 또한 프리미엄급 제품이 일본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며 과거의 영광을 곱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류층과 깨어있는 일본인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해외 제품을 애용하고 있죠.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문화와 혁신 없는 기업의 합작품은 계속해 일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하며 전 세계인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의 멋진 민족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변 성실하면서도 꼼꼼하고 나와 가족을 위하는 마음, 정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참지 않는 불같은 성격 말이죠. 오랜 세월 이런 모습을 냄비 근성이니 뭐니 폄훼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다이나믹함으로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선배 세대의 노력과 우리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